거리로 그래요 난 그댈 위해 모든 것들을 달려가 사진 속에 담을 거예요. 그대가 보고 싶었던 수많은 향기를 담아 오늘 밤 그대와 함께 나눌래요. 우리가 꿈꾼 것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오직 그대만을 위해 나갈게요. 이 거리로 그래요 난 그댈 위해 모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어저께는 비가 와서 좀 선선했는데 오늘 날씨가 또 무겁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고 2016년 5월 25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일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애플 반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유가 하락 그리고 6월 금리 인상으로 해서 하락하는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5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5를 기록하면서 2009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야기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 필요에 대한 언급도 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산업용량을 경제제재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동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어제 국내 증시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7.5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2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전망을 했는데 2.6%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9.8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수 선물 매도 전환과 국내 시장을 받쳐줄 만한 수급 주체 업종 그리고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 모멘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원래는 이전까지만 해도 2.7%, 3.0%, 3% 이하로 안 떨어졌는데 오늘 어제 증시가 끝나고 나서 2.6%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아직 6월 FOMC, 브렉시트, MSCI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의 글로벌 이슈가 많습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많아서 추세가 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물에서 매도 전환이 됐고, 그리고 선물도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 비차익에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어저께 하락에 좀 영향을 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매도세를 취하면서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0.9% 하락을 하면서 193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940포인트가 유지를 했죠.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살펴보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일 반등폭을 일제히 반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지라인 1940포인트를 이탈을 했으나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에 대한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투심 위축 그리고 모멘텀 부족으로 하락 흐름은 지속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화학, 정유, 조선건설, 뭐 철강 등의 뭐 전체적인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뭐 운수장비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반등을 했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죠. 그리고 뭐 코스피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뭐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 압력이 작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외국인 매도량을 줄여줬는데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이 조금 멈췄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뭐 업종 전체적으로 추가 매도 물량이 나와서 하락폭을 확대를 하며 마감이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분 영업활동 위축으로 실적 개선이 불투명으로 인해서 2%, 약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책, 뭐 추가 자구안이 없는 관계로 5%, 약 4.5%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멘트 어저께 상한가도 찍었죠. 뭐 오는 7월에 뭐 매각 절차를 착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상한가를 찍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의 규모의 뭐 베트남 비료곤 공장 건설 계약 추진으로 해서 건설 계약으로 해서 상한가로 찍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특징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코스닥을 좀 살펴보자면은 어제 뭐 차익 물량의 소폭 하락을 했지만 61선 부분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매물대 저항과 추가적인 모멘텀 부재로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강세와 그리고 투심 위축에 따른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는 급락세를 보였으나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순매수로의 하락을 방어했던 모습을 볼 수 있던 장이었고요. 그리고 뭐 엔터, 게임, 전자결제 등 업종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던 점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적 기대감이 높은 OLED 장비나 아니면 전기차 업종의 반등과 내수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초반에 셀트리온이 반등을 했죠. 초반부터 반등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빠른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 매도 물량의 하락폭을 확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외국인 매도 강세에도 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중반의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뭐 연기금이 매수량을 늘려주면서 하방을 좀 방어했지만 반등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장이 마감됐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특징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요 확대로 인해서 3.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진로 에탄올 지분의 100% 70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령화로 외형 진통제 시장 성장 및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해서 4% 이상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고,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20%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20%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화신테크 어저께 저희가 장중방송을 하면서 화신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테슬라 공동 창업자가 25일날 제주도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미국 증시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6월 금리 인상 우려보다는 호전된 경기 지표와 인상에 따른 수혜 업종이 집중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 강세 그리고 낮은 대출 비용 등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세를 키우면서 전월 대비 16%를 증가를 했습니다. 16%를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8년치 만에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이며, 이로 인해서 IT, 금융업종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에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과, 그리고 캐나다 산불로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것으로 전망을 해서 국제유가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영국의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는 비율은 42%로 나오면서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비율이 55%로 발표가 되면서 유로존 탈퇴, 영국의 유로존 탈퇴에 조금 불확실성한 아니면은 불안정한 소식에 조금 찬물을 끼얹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자자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6월에 대거로 공개기업 발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일수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관망세가 나타나겠지만 정확하게 테마를 잡거나 아니면 가치성장주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5월달 굉장히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6월에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방제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경제 지표 호조가 나와야지, 목표치가 달성해야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아직 불확실성이니까 6월 돼서 FOMC나 브렉시트나 이런 부분에서 발표가 돼야지, 결정이 나야지 시장의 안전성은 되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은 지수가 떨어졌죠.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스권에서 변동성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계심이 강한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항상 주목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지수 상승을 이끌 만한 주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가치 실적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리고 테마주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항상 계속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수혜주,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생됐었습니다. 관련주, 신공항 관련주들도 몇 개,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하락하는 그런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차익 물량이 쏟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예상은 하겠으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으나 거기서 변동성은 조금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제 폐장이 30분이 연장돼서 3시 반까지 3시 반에 이제 폐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호재로 국내 내수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어디에다 적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8월 1일부터 갑자기 왜 계속 움직이지? 거래가 왜 계속되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장중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무료 추천으로 종목이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최고의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관련주들 장중 방송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몰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그리고 추천 종목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시황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 것인데, 다들 커피 한잔 하시고 커피를 타 오시고 느긋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장중 방송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시황 방송 5월 25일 아침 시황 방송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벽에 굉장히 미국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출발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요 근래 들어서 디커플링 효과 현상을 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방심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대답을 드리자면 그럴 것 같고요. 경계심이 높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다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흐름을 계속 보시다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결과를 내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장중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바쁘게 또 일하다 내일은 또 기대하지 설레는 마음 잃지만 용기 없이 앞을 겁내던 날들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란 걸 알지 그게 머리 아닌 가슴으로 삶이란 걸 알지 흘러가 결국엔 흘러가니 두려움을 두고 가 떨지마 감지 말고 두 눈 뜨고 가 넘어져도 일어서면 돼 부끄럽마 우린 여기까지 왔어 또 어디로 향할지 자갈 길일지라도 서로 밝히며 나가길 What time is it now 여태 그래온 것처럼 또 달릴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 파난 오늘 밤만